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2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의 움직임이었고요. S&T 에너지만 이렇게 이제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태움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하락, 오진도 1.8% 정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큰 움직임 없이 눌러지거나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1.7%를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9%까지 올라가면서 양 증시 모두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2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400억, 기관 투자자 6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80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2,200부터 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3,8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우리나라 증시만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니케이라든지 모든 증시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공통적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에 대한 이 기대감을 또 주식 시장에 내비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지금 이 시장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버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그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7년 때도 이러한 버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버블 때도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다가 증시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때를 보면 올라가기 시작한 때가 우리가 400포인트, 600포인트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1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승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3배, 4배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200포인트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2배 가까이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뻥튀기가 엄청나게 심해질 경우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정말 5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 조금 이탈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특히 많은 매수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최근에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이는 분위기고요. 그러한 이 전체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직 멀었죠. 네, 지금 1000포인트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2022년 때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줘서 코스닥도 이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술주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반도체에 대한 장비 기업들, 그런 기술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도 힘을 받으면서 이런 이제 전력 테마까지 힘을 받으면 코스닥도 충분히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연봉으로만 보더라도 코스닥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았던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을 많이 받는다면 확실히 1000포인트 이상은 그냥 가뿐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1500포인트까지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이 뻥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환율은 1423원으로 진행되었고요. 전반적인 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이제는 평균적으로 1,400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에 대한 가치도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원화에 대한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자산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 똑같은 화폐를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때에 대한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너도나도 이 돈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었을 때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 시기가 아마 이 시장에 대한 또 꺾이는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언제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증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한미 3,500억 달러의 투자 협상이 막판에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또 하고 있고요. 어제도 영상을 찍었듯이 이제는 웬만한 이 안건들이 뭔가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제 합의가 좀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이제 최종 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와 말을 하고 해서 골프 회동까지 했습니다. 그 회동 이후에 뭐 트럼프의 뭔가 이 의미 있는 발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3,500억 달러 투자에 가장 핵심 기업들이 갔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 3,500억 달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수들이 모였던 이 모임들의 이름들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주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AI로 인한 그런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력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위한 각종 냉각 혹은 그런 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 기업들과의 협의를 해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 20일이고요. 곧 이제 에이펙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 향후 잠재성이 또 한번 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큰 힘을 받을지 또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남은 관세 쟁점이 한미 정상이 만나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수가 이제는 대통령끼리의 그런 이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안건은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트럼프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마지막에 트럼프의 압박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또 잘 넘어갈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계기로 해서 어떠한 이제 협력 관계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었던 이제 미국의 현금 투자였습니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외환 시장 부담의 최소화에 공감을 했고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번에 기업 총수들이 갔던 이 내용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방식이 아마도 저 3,500억 달러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저 3,500억 달러를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그런 수혜 이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압박을 받는 듯 하지만 뭔가 엄청난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각 테마의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81,2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00원 정도 올랐고요. 1.2% 반등했습니다. 이거 이제 통합 기준이고요. KLX 기준으로는 100원 정도 올랐고요. 지금 뭐 NXT와 KLX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합으로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만원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은 우라늄에 대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SMR에 대한 연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기되면서 SMR 기업들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 어느 정도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오랜 박스권을 벗어나고부터는 계속 그 위로 주가를 유지하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대상승이 나왔을 때의 첫 번째 상승 중턱 그때와 유사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급락 이후에 올라간 패턴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급락에 대한 이슈도 웨스팅하우스로 거의 동일했고요.
이제는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단숨에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뭐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상 최고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한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되고요.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 캐파를 제때 늘려야 되는 그 상황이죠. 네, 시장은 지금 거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확실한 기대감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도 꽤 높고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3일 정도 이탈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26만 주 매도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계속 매수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좀 매도로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에이펙 때 그런 미국과의 협상 이후에 또 큰 폭의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8만 원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이제 900원 정도 반등해서 1.6%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일단 바닥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이제 이 약간 3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목표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저는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이때부터 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현대건설 주가가 꽤나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이제 다 오픈했고 이제 향후 비전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 라인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를 노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3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만 주 매수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향후 이제 큰 매도 없이 계속 이제 다시 매수를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100원 정도 올랐고 97,800원 비슷한 라인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폭이 나오는데도 한전기술 잘 버티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 재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한전기술도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8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1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S&T에너지가 5.7% 정도 반등했습니다. 121선까지 기어이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121선을 찍고 다시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나왔고요. S&T에너지도 사실 뭐 에너지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장기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투자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17,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1,7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도 1.7% 하락해서 900원 정도 떨어졌고요. 큰 상승 이후에 지금 61,000원, 2,000원 정도 찍고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를 또 크게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지금 흔들흔들 할 때마다 누군가는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수주가 쌓이고 잔고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시장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BHI는 충분히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20원 매수했고 42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큰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없이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성원밴드는 400원 정도 반등했고요. 1.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또 기어이 떨어뜨리고 마찬가지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성원밴드도 마스가의 프로젝트의 수혜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이번에 에이펙 때 미국과 어떤 협의를 할지 한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스가 협상과 함께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협력으로 또 그런 관 수출이 늘어난다면 성원밴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 투자자 26,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46,000주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태용은 700원 정도 하락해서 2% 정도 떨어졌고요. 오늘 관련 종목 중에는 뭐 거의 4%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15% 올랐다가 15% 떨어졌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쭉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상승에 대한 라인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조금씩 반등시키면서 다시 한번 수렴 구간 만들고 위로 이제 팍 뚫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태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좋습니다. 이미 이제 풍력의 대단지 수주도 완료를 했고 SMR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SMR 거의 대장주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이고요. 풍력 설비도 많이 수주를 했고 이제는 조선 기자재로서 2007년 때도 상당히 이제 재미를 많이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로 MRO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하나오션과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박 엔진 관련해서 계속 이 수급이 늘어날 거고요. 태용은 이제 2007년 때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았던 기업이라서 지금 대비해서 한 5배 가까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이 이상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5,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4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투신이었고 주가가 내려갈 때도 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오르고 내리고를 조절을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웅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1.8% 정도 하락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피크를 찍고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계속 주기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50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89,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10,000주 매수하면서 우진도 SMR 관련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0.4% 정도 하락했고요. 고점 찍고 좀 떨어졌지만 주기적인 흐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다시 이 원전에 대한 수급이 몰렸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 마이너스 20만 주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기술도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고요. 수급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외국인 투자자 27만 주 매도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들도 사실 평균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았고 이제는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주가보다는 향후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그 산업이 이제는 계속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하다. 자,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긴 호흡으로의 메가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H 아문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픽은 원자력이다. 기술 진보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답은 원자력이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향후 성장 여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AI에 의한 데이터 센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이제는 전기 먹는 하마로서의 그런 엄청난 전기 수요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이제 탄소를 낮추면서, 그래서 탄소를 없애면서 무탄소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기저에너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원자력밖에 없더라. 그래서 원자력 대신 이제 부랴부랴 LNG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뭔가 전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을 지금 조금 하더라도 AI의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느냐? 뭔가 이제 강국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패권 다툼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강국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따지겠지만 결국에는 패권에 대한 중요성,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AI에 대한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투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단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LNG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원자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트럼프 정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확고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NH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뭐 30%씩 받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3, 4배 정도 더 이상 뭐 30배, 40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1, 2년 안에 될 수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0년, 20년 정도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효성중공업이 뭐 거의 5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인기가 많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는 기자재 기업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전망 좋습니다. 4분기에 대형 원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속 1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계속 목표 주가를 좋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4분기까지 좋게 나왔을 때 내년에도 계속 매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규 투자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투자금을 마련할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목표 주가가 오히려 77,000원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해외 플랜트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리스크는 사실 이미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멀티플에 대한 원전 사업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대형 원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 홀텍사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SMR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SMR 속도전의 본격화, 한국 상업화 타임라인이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SMR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뭐 거의 이제는 상업 운전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검증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미국조차도 중국에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뒤처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거의 5년, 6년까지 지금 뒤처져 있는데요. 실증 지연의 이제 타이밍 리스크다. 그래서 한국 SMR을 짓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내에 이제 지을 데 없다, 실증할 데 없다라고 좀 거부적으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요.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선례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주도권 자체가 또 이렇게 SMR에서도 주도권이 밀리게 되었을 때 후발주자로서 진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특허권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고, 먼저 깔아놓은 모델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따라 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SMR을 발목 잡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두적으로 기술 개발을 나서서 선두적으로 실증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술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향후 SMR이 대세가 될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민간 개발사들이 대규모 이제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핵 재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핵 폐기물에 대한 감축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단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나섭니다. SMR 오클로가 유럽 회사 손을 잡고 미 핵 연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우라늄에 대한 공급망이 이제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다가 2027년까지, 2028년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러시아와 연료를 일부 수입할 수 있게 했지만 향후 이제 러시아와의 디커플링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도 이 우라늄에 대한 생산을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엄청난 우라늄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자국의 생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클러가 뉴클레어 핵 연료 제조 생산 인프라 개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블리칼라 등 이제 공동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우라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급망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또 원자력에 대한 역할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내부적으로는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 독자 수출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수원 부사장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1년 전에 이 수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가서 보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미 소송조차 불가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뭔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불리함을 알리는 것이 과연 이제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왈가왈부를 따지면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의 완전 저 밑까지 카드를 다 보여주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좀 흐뭇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완전히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교훈을 삼아서 향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우리나라도 기술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먼저 해서 우리가 그 시장을 장악해야지만 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뭔가 이제 이 알박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도를 했지만 실제로 투자를 뭔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땅만 매입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해놓고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가속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에너지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신재생에너지만 몰두해서 투자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또 기사에서는 LNG 수입을 하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그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특성 자체가 다르다. 에너지에 대한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산업이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양과 그 특성 자체가 기저에너지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LNG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병행 이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말로는 이제 뭐 탈탄소 한다, 그래서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향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에 대해서 그 늘어나는 만큼 모두 다 신재생에너지로 늘리고 지금처럼 원전을 늘리지 않고 유지를 해버리면 비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저에너지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마지막 영상 얘기는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기대되는 에이펙 행사를 기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원자력을 우리가 협력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협력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얼마나 큰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